인간 헌터 추적극 마우스. 갈수록 오프닝과 엔딩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 마우스입니다. 지난 12화에서는 재훈이가, 13화에서는 성지은이 등장합니다. 개인적으로 오프닝에 재훈이가 나오면 반갑습니다. 재훈이의 서사를 풀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주기도 하고 재훈 역의 강훈이가 최란 작가가 극찬했듯이 너무나 찰떡같은 연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재훈이와 오봉이를 만나게 해주는 장면은 시청자들을 헷갈리게 만들었죠. 오봉이가 성유한한테 우리 언제 만난 적 있지 않냐는 말에 떡밥이 풀리는 장면이 되기도 하고, 재훈이가 지나쳤던 오봉이를 이제는 외면하지 않고 복수에 나서는 정바름을 보여줌으로써 재훈이가 정바름이라는 믿음을 또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13화 오프닝에서는 가장 큰 비밀을 품고 있는 성지은이 나와 뭔가 비밀이 풀릴 거라 예상했는데 뜬금없이 수성 연쇄 사건의 사페에게 위협당하고 아이를 꼭 낳으라고 말을 남긴 누군가에 의해 목숨을 건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지은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건지 남편도 사페, 아이도 사페, 길 가다 만나는 사람도 사페, 주변에 사페가 왜 이리 많은 걸까요? 참 기구합니다. 암튼 중요한 건 목숨을 살려준 이 남자입니다. 바로 헤드헌터에 의해 누이를 잃고 프레데터에게 처참하게 화형당한 송수호였습니다. 사진을 보면 바로 알아볼 수가 있죠. 그런데 왜 송수호는 헤드헌터 한서준의 아이를 가진 성지은을 살려둔 걸까요? 그건 바로 한서준에게 최고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한서준은 온 국민이 보는 가운데 성지은과 결혼한 이유를 종족 보존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를 본 송수호는 한서준에게 보란듯이 자식을 처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고무치와 같은 이유죠. 그래서 만삭인 성지은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가 시민정신으로 성지은을 구한 게 아니라 한서준의 자식이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 성지은을 구해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화 때 재훈이의 가족이 몰살당하죠. 그리고 화재로 집이 불탄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됩니다. 그 화재 사건을 일으킨 게 송수호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계단에서 칼을 맞은 양아버지와 동생들을 처단한 건 재훈이가 아니라 바로 송수호였을 것이고, 당시 어린 재훈이는 복싱 선수였던 송수호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화재로 흔적을 없애기까지 한 송수호를 재훈이가 장성한 후에 찾아내 똑같이 복수를 한 거죠. 그게 바로 재훈이가 실행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본능을 참지 못했던 연쇄 사건들과 달리 확실한 동기가 있었던 사건이었죠. 정바름이 처단한 강덕수나 수선 연쇄 사건의 유력한 범인 이재식이나 자기들이 한 짓처럼 똑같이 되갚아주고 있고 다음 타겟을 예고하면서 카테고리를 만들어가는 정바름의 모습을 보면 프레데터의 패턴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바름이 성유한에 의해 잠식당해서인지 아니면 본래 정바름이 재훈이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는 여전히 드라마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요. 어쩌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장면에서 재훈이가 성유한인지 정바름인지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셜록 홈즈 스탯들이 기획회의를 할 때 막내 작가로 들어간 오봉이가 제보 게시판에 올라온 명탐정 코남의 고양이 사건을 제안하죠. 하지만 스탯들은 게시판을 도배하는 꾼이라고 보고 바로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사실 이게 결정적 단서가 될지도 모릅니다. 정바름이 사고를 당하기 전 동네에서 벌어진 고양이 사건과 연결지어 본다면 2년이 지난 현재 갑자기 고양이 사건이 다시 나오는 게 의심스럽습니다. 어쩌면 정바름이 자신도 모르게 동네의 고양이를 죽이고 다니는지도 모릅니다. 어멍이의 소리도 그랬고 고양이 울음소리에 유독 민감한 정바름은 이 소음들이 정바름의 짜증과 충동 본능을 일으키는 스위치일 수 있습니다. 성유한은 고양이 사건과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고양이 사건을 일으킨 게 정바름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성유한은 프레데터가 아닌 게 되겠죠. 한편 무진교도소 김씨와 그를 도와주는 이재식의 이야기가 언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은 했었는데요. 이렇게 뜬금없이 신상 형사의 예비신부 다스리의 아버지와 성지은을 위협한 범인으로 나올지는 몰랐네요.
머리 좋은 정바름은 파란 칫솔이 사페라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를 추적했고 강덕수의 현장에 일부러 이재식의 DNA를 흘림으로써 다음 희생자가 나올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재식이 출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단했는데요. 여기서 의문은 수성 연쇄 사건의 진범을 그렇게 처단해버리면 다스리의 아버지 김씨의 누명을 벗기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건데요. 어쩌면 진범을 살려두지 않아도 새로운 증거를 정바름이 발견해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의 의문은 오봉이와 전혀 닮지 않았는데 닮았다고 하는 신상의 예비 신부 다스리가 아버지 김씨를 면회와서 한 얘기입니다. 비에 젖어 있고 진흙투성이의 아버지를 봤으며 집 주변에서 사건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고 나자 김씨가 목을 매는 장면이 나오죠. 현재 셜록 홈즈로 인해 사건이 다시 조명되고 있고 딸이 대권 후보의 예비 신부에게 알려져 유리해지는 상황인데 왜 목을 매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딸만큼은 자신을 믿어줄 거라 굳건히 믿고 있었다가 무너져 내리는 심정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뭔가 숨겨야 하는 다른 사연이 있거나 이미 이재식이 진범임을 알고 있었는데 그의 출소 날짜가 가까워지자 딸에게 해코지할까봐 자신이 뒤집어쓰고 진실을 묻고 가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딸 다스리는 속도 위반으로 임신을 한 상태죠. 손이 귀한 집안의 아이를 가졌지만 대권 후보인 신호연이 수성 연쇄 사건의 김씨 딸 다스리를 받아들인 건 대단한 결심입니다. 과거 데니얼의 사페 감별법을 마지막까지 반대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었겠죠. 하지만 데니얼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태아 사페 감별을 받게 됐는데 결과가 사페라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신 의원이나 신상 형사는 초심대로 그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다스리의 임신은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갈 소재로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최근 엔딩은 바름이가 걸릴 것처럼 낚시질이 반복됐죠. 13화 엔딩에서도 바름이가 고무치에게 들킬 것처럼 끝나서 이젠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냐며 둘이 마주하게 되는 걸 시청자들이 믿으려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4회 미리 보기 텍스트 예고에서는 사건 현장에 무치를 맞닥뜨린 바름은 무치와의 추격전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추격은 하지만 얼굴은 미처 보지 못할까요? 홍주도 이제는 봉이도 알고 있는 강덕수의 범인 무치만 모르고 있는데 과연 무치도 바름이를 모른 척 해줄까요? 복잡하게 얽혀놓고 뇌에 쥐가 나게 만드는 인간 헌터 추적극 마우스. 지금까지 윤작자였습니다.